전기설비 기술 기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첫 번째 총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총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기설비 기준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왜 정했을까요? 즉,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 목적은 암기일까? 이해일까? 이해죠. 2차 실기는 안 나와. 그쵸? 그러니까 1차에서도 사지선다해서 찾는 거잖아요. 이거는 목적을 여러분들 이해만 해놓으면 또 공부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봐봐요. 전기 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했대. 전기의 가장 문제점은 뭐죠? 전기는 위험해 아니에요? 위험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축에 대한 뭐를 방지하는 거야? 위해. 다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위해라는 건 감전사고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이다. 또 기술에 대한 목적이 있어. 기술에 대한, 전기 설비에 대한. 그건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전기 설비가 뭐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고장난다든가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 설비에 어떤 괴가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파손이 일어나면 안 될 거 아니야. 즉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 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정한다는 얘기야. 또 여러분들 알죠? 전기가 막 흐르면 주변에 뭐가 일어나? 전기 설비로 인해서 전기적, 자기적, 그쵸?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쵸?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기본적인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거죠. 법적으로 우리는 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기준을 얘기한 거야. 전기를 마음대로 그냥 막 갖다 쓰면 말 그대로 너무 효율이 나빠. 그러면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큰 손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야 역류를 몇 프로 이상을 유지해라. 이거 유지 못해? 그러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이걸 유지 못하면 활증을 내야 되고 이거보다 역류 좋아? 좋아. 니는 잘했으니까 할인 혜택을 줄게 하면서 전기에 뭐를 한다는 얘기야?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겠죠. 됐습니까? 이런 총칙의 목적은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있으나 이 목적은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맞히잖아. 그렇죠? 그러나 총칙에서 이제 여러분들 총칙이라는 건 전체적인 얘기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전체적인 얘기의 가장 기본은 뭘까? 용어 정의죠. 그런데 이 용어 정의가 시험 문제에 꼬박꼬박 출제돼요. 꼬박꼬박 출제돼. 됐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용어 정의. 우리 교재는 나열돼 있지만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소야, 소. 장소죠. 다시 얘기해서 뭐 발전소, 변전소, 대폐소, 그 다음에 급전소. 이렇게 소. 그러면 어떤 장소.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발전소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전기를 발전시키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 변전, 전기를 변성. 높은 걸 낮은 걸로, 낮은 걸 높은 걸로. 변성. 개폐소, 말 그대로 전력을 오프하는 장소. 급전소, 바로 요게 시험 문제지. 여러분들 급전소는 잘 모르잖아. 이런 건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잘 모르니까 시험 문제 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우리 아파트만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 안에 전기 설비에도 수전 설비에도 발전기가 있죠. 비상발전기. 그러면 우리가 그 비상발전기 있는 데를 발전소라고 칭해요, 안 칭해요? 안 칭하지. 뭐라고 얘기해? 발전실.
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발전소. 또 우리 전기 수전 설비에도 변압기 있죠. 그러면 얘도 투투나인 받아서 380, 220 변성하잖아. 그런데 거기를 변전소라고 칭해? 안 하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소의 개념은 그 행위만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구외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구외로 나가야지만 소의 기능이 되는 거야. 즉 발전소, 전기를 발생시켜서 발전소 밖으로 내보내잖아. 근데 아파트에 있는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켜서 구내, 그 아파트 단지 구내에만 쓰잖아. 이해 가셨죠? 소의 개념은 구외로 내 단지, 내 지역, 내 구내를 벗어나서 공급시키는 게 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소, 변전소 알겠죠? 개폐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발전소가 있고 여기 이렇게 발전소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변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얘네들은 양쪽에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전력 공급에서 이제 겨울이야, 가을이야, 별로 전기 공급을 쓰는 일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쪽은 끄고 이쪽에서만 전력 공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전력에 대한 온, 오프의 기능을 하는 데가 전력 공급에 여기가 개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야 너 꺼, 야 너는 몇 날 며칠 몇 시부로 켜 라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시하는 거. 됐어요? 다시 해서 전력 계통에 관한 지시를 하는 장소. 그게 급전소야. 됐습니까? 전력 공급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급전소. 그거를 행하는 장소가 어디? 개폐소. 됐죠? 야,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주로 잘 나오는 게 급전소. 용어 정의 때 잘 보십시오. 다음, 송전선로, 배전선로.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죠? 송전은 발전소와 발전소, 발전소와 변전소, 변전소와 변전소. 쉽게 생각하면 철탑. 배전은 변전소와 수용가. 이해가셨어요? 다시 해서 뭐 전주.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시험 문제 극히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한 번씩만 읽으세요. 자, 다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입선입니다. 인입선 다 알죠? 뭐 전로에서 수용가, 즉 어떤 전로가 있다면 이 전로가 어떤 수용가에, 그쵸? 어떤 지지물을 걸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지지물 걸치고 아닌 걸치고를 일단 떠나서 전로에서 수용가 인입구에 이르는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인입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봐요. 가공인입선이라는 게 있어요. 인입선은 인입선인데 무슨 인입선이라고? 가공인입선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뭔 차이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요 전로에서 분기하여 똑같잖아. 그런데 다른 공작물이나 지지물을 걸치지 않고 어디? 수용가 인입구에 들어오는 선로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어떤 걸 걸치고 들어오고 하여튼 집에 들어오는 모든 선로는 그냥 인입선이에요. 근데 가공인입선이라는 말은 여기서 분기했을 때 어떤 것도 걸치지 않고 내 수용가 인입구에 들어오면 이게 가공인입선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그러면 뭐 어려울 게 없잖아. 다 맞히셨잖아. 한 가지가 뭐든지요.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요거냐? 즉 요건가? 요렇게 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즉 인입선은 인입선인데
가공인입선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연접인입선이라는 게 있어요. 야, 이것도 인입선이래. 근데 앞글자만 달라. 뭐라고? 연접인입선이라고. 그러면 이 연접인입선이 뭘까요? 간단하게 겁니다. 얘는 절로에서 분기지. 그게 아니라 얘는 한 수용과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걸치지 않고 수용과 인입구에 이르는 선. 즉 어디만 달라? 여기만 다른 거야. 절로에서 분기했다면 가공인입선이고요. 자, 연접인입선은 요집에서 따서 그 옆집으로 오는 게 바로 뭐가 된다고? 바로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연접. 즉 여기에서 한 단어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야? 한 수용과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됐어요? 즉 시험 문제에서 절로에서 분기하여 이렇게 나오면 가공인입선. 근데 한 수용과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연접인입선. 그러면 이때 연접인입선에 대한 시설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전솔로 파트에서 또 해드릴 거예요. 됐죠? 지금은 용어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전차선과 전차용 급전선이 있는데 전차선과 전차용 급전선이 사실 관연도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한 문제가 나왔죠. 한 번만 같이 읽고 넘어갑시다. 전차용 급전소, 다시 얘기해서 발전소, 변전소에서 직접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이 전차용 급전선입니다. 요거 한 번만 읽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왜냐면 한 번 나왔는데 이게 알죠? 관연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렇게 출제 문제 들어가면 랜덤으로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나오면 또 나오든가 아니면은 완전 모르는 신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차용 급전소가 관연도에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번만 읽고 나중에 뒤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위주로는 꼭 공부하셔야 돼. 됐죠? 이번에 해야 될 게 바로 관등회로입니다. 관등회로? 등회로? 등회로? 맞아요. 우리 형광등 있잖아. 형광등. 그 등. 거기에 대한 회로야.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관등회로라 칭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차단계가 있겠죠. 차단계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스위치가 있겠죠. 그쵸? 여기는 차단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요거를 와서 우리가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안전기가 있겠죠. 안전기. 그러면 안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방전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램프. 됐죠? 그러면 관등회로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관등회로의 첫 번째는 차단기로부터 램프까지. 두 번째는 스위치로부터 램프까지. 세 번째는 스위치로부터 안전기까지. 네 번째는 안전기로부터 램프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주의할 게 바로 이겁니다. 관등회로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어디서 어딜 얘기한다고요? 안전기 이 차 측에서 어디? 방전관까지. 즉, 요 선로가 관등회로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답이 돼야 안 돼? 안 되고 얘가 답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요렇게 관등회로인데 여러분들 그거 그러면 우린 이거 안전기 2차 측에서 램프까지 볼 일도 없는데 볼 일이 없잖아. 근데 이거 왜 공부할까? 여러분들 시설 관리를 할 때는요. 바로 이런 거죠. 시설 관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로등을 생각해 봐요. 가로등 이렇게 생각하면
그쵸? 여기에 이제 뭐 차단기 있고 여기 이렇게 스위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안전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누전 생겼어. 야 가서 관등 회로 쪽 좀 확인해봐. 라고 누가 지시를 했는데 삽 갖고 가서 여기 땅 파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 관등 회로 쪽을 확인해봐. 그러면 안전기 2차 측서부터 여기를 확인하라는 거구나. 라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등회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관등회로 참 잘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고 지지물은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이런 것들로서 전선을 지지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지지물입니다. 다시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별거 아니죠? 한번 다 알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게 나왔죠. 뭐? 접근 상태.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나왔듯이 지지물과 다른 설비. 됐습니까? 지지물과 어떤 다른 설비들에 대한 이격거리, 접근 상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좀 여기 이렇게 전로가 있어. 근데 여기 지지물이 이렇게 어떤 건조물이 있어. 됐죠? 그러면 이때 요 간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요 간격의 기준이 3m예요. 됐습니까? 3m. 됐죠? 요거.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잘 봐봐. 우리가 어떤 1종 위험물이 있고 2종 위험물이 있으면 1종 위험물이 위험한 거야? 2종 위험물이 위험한 거야? 1종 위험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1차 접근 상태가 있고 2차 접근 상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1차가 더 위험한 거지. 그러면 이게 3m 미만이겠어? 3m 이상이겠어? 그러면 2차가 3m 미만이겠어? 3m 이상이겠어? 제 질문이 이 얘기라고. 제가 뭐라 했죠? 1차가 더 위험한 거랬지?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3m 이내에 있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 3m 이내가 그쵸? 1차 접근 1에서 많이 틀리는 거야. 이때 얘기하는 접근 상태는요. 전도시 쓰러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건조물이야. 내가 여기 있다고. 이게 전선로야. 근데 이게 3m 이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기대지. 2차적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충격이 적다고. 근데 3m를 넘어 있어. 여기서 쓰러져 봐. 그 충격이 엄청 크죠. 따라서 접근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시험 문제에서 1차 접근이냐 2차 접근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쓰러졌을 때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멀리서 쓰러졌을 때가 더 위험한 거잖아. 그래서 1차 접근 상태는 3m 이상인 경우에 됐어요? 2차 접근은 3m 이내에 있을 때 요렇게 구별져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잘 나오는 걸 나눴고요. 또 뒤에 봐보면 전력 보안 통신이 있어요. 그리고 인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플 프리 직류라는 게 있는데 요런 거는 그냥 한 번씩만 읽어주시고요. 전선로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이다. 요런 부분. 다시 해서 13, 14, 15, 16은 한 번씩 여러분들 그냥 읽어주시고 넘어가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7번 같은 경우 조상설비라고 있죠. 그쵸? 다시 얘기해서 조상설비가 나오는데 요걸 여러분들 나중에 기기 때 배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기조상기라는 것도 있죠. 기기 때 배울 거예요. 즉, 이 조상설비는 우리 역률이 뭐죠? 유효, 무효. 아직 안 배워도 됐어요.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피상이야. 그러면 요 유효하고 피상 사이가 역률이에요. 그러면 그 역률은 무효분 때문에 역률이 나빠지는 거잖아. 한전에서는 이걸 보내주는 거라고. 우리가 쓰는 건 이거고.
한전이 이만큼 보내주는데 우리는 요만큼만 쓰고 있어.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요 무효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조상설비라는 건 요 무효분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앞선 역률, 뒤진 역률로. 기기 때 배워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줄여주면 역률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그쵸? 즉, 조상설비는 뭐를 조절하는 거라고요? 다시 해서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게 뭐라 된다? 조상설비다. 그래서 역률을 개선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압의 종별입니다. 그런데 전압의 종별. 자, 여러분들 전압의 종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전압은 어떻게 나누죠? 뭐 저압. 그쵸? 두 번째는 고압. 세 번째는 특고압, 특별고압. 됐어요?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뭐라고?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다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압의 종별이 아닌 것은 저압, 고압, 특고압 빼고 답.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저압은 몇 볼트 기준, 고압은 몇 볼트 기준, 특고는 몇 볼트 기준.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특고압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왜? 그냥 봐요. 7000볼트 이상이 특고압이에요. 됐어요? 7000볼트를 넘는 게 뭐라고요? 7000볼트를 넘는 게 뭐라고? 특고압이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야. 그래서 잘 안 나와. 그러면 왜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직류냐, DC 직류, AC 교류,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서 그 전압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내기가 편한 거야. 즉 저압은 직류로서 저압은 750볼트까지이고 교류로서 저압은 600볼트까지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내기가 편하잖아. 가나다라를 내기가 편하다고. 즉 다음 교류에 의한 저압은 몇 볼트까지냐. 그러면서 답에 750도 있고 600도 있다고요. 그러면 교류는 얼마? 600. 이렇게 답을 찍어줘야지. 다음 그러면 고압은 여기는 무조건 얘가 7000이니까 여기 끝은 다 7000이야. 그런데 시작점이 달라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작점이 달라지니까 얘도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하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전압의 종별. 자, 이렇게 해서 총칙의 일단 기본 단위.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칠판 하나를 썼잖아요. 그러면 칠판 하나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칠판 하나를 딱 마무리 졌어. 그러면 제가 그게 1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강을 공부했다면 기본적으로 나는 한 문제를 맞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